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려운 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또 평소보다 영상이 조금 늦어졌는데 사무실에 갑작스럽게 지인들이 좀 찾아오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뭐 간단하게 차 한잔 하고 밥을 먹었더니 벌써 시간이 9시가 넘었네요. 참 8월 말부터 어찌 보면 지수가 뭐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찌 보면 8월 초에는 9월 초에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로봇주, 그리고 일부 AI 섹터, 의료 AI 등등이 시장을 좀 이끌면서 단기적인 이 산업과 섹터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었는데, 그 이후 종목군들이 깨질 때가 참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번에 하락의 흐름 자체가 정말로 매섭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반등이 없다라는 게 정말 무서운 시장의 하락이지 않나. 평소와 다른, 분명히 달라진 색깔의 흐름 속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하락의 깊이와 강도가 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뭐 분명히 이제 계좌의 손실로 지키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는 뭐 물리기도 하고, 또 한 종목 물려가지고 또 끌려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뭐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 되는 부분이라, 또 뭐 이럴 때는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하락하게 되면 추가 매수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만큼 종목군들 다 잘라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종목을 잘라내고 그 수량만큼 다시 사면서 물타기가 아니라 내 수익금으로 종목을 잘라내고 손실률을 반으로 줄여놓고 또 다른 데에서 수익이 나면 그만큼 리밸런싱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또 손실 금액 잘라내고 다시 삽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평단가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기존에 처음에 가지고 있던 물량은 그대로 지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계좌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손실에 따른 평가 손실을 확정 짓고 다시 저가에 좀 사면서 평단가를 좀 낮추는 작업을 그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무지성으로 물타기를 해봤던 경험도 있고, 그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물려서 겨우겨우 살아났던 기억들 뭐 있는데요. 그러한 고통이 굉장히 좀 싫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리밸런싱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은 종목군들은 사실은 과감하게 그냥 잘라버립니다. 내가 매수를 해서 이 매수의 근거가 훼손되었다, 혹은 내 매수 근거 자체가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가차없게 잘라내야 되는 게 사실 이 투자자 입장에서,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분명히 지수가 떨어지고 최근에 많은 종목군들이 뭐 많게는 단기간에 하락이 마이너스 40% 이상 떨어진 종목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뭐 기본이 30%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선에서 내 종목과 더 좋은 종목이 있는지 비교를 하면서 뭐 교차 이동을 한다든지, 혹은 더 종목이 있을 때 내 종목이 물려 있지만은 더 좋은 종목군들이 떨어져 내려온다면 그 종목을 좀 사보는 것도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수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122평에 딱 맞닿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반등을 하고 다시 처음 밀리면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구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일단 오늘 밤에 미 증시를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뭐 미국도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겠죠.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장 속에서 이번에 금리 동결을 98%가 기대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금리는 동결될 거라고 일단 보며집니다. 근데 금리 동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번에 금리를 동결을 하고 나서 연준의 코멘트와 추가적으로 나올 점도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제 예상은 금리는 동결인데 그렇다고 인하 시그널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점도표 상에서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점도표가
뭐 단기간에 인하의 가능성도 조금 있었는데 그 인하의 가능성을 만약에 내포하지 않는 점도표가 나왔을 때는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깨진다 안 깨진다라는 거를 뭐 지금 고려하기보다는 시장의 바닥을 언제 잡느냐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그 바닥이 근접했을 때 혹은 아직 추석 연휴가 이제 연휴를 맞이하기까지는 대략 한 5거래일 정도, 5거래일 맞나요? 5거래일, 6거래일, 6거래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6거래일이라는 시간이 사실 단기간에 지수를 2%, 3%만 빼버리면 충분히 하락의 강도를 굉장히 세게 만들 수도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지금 조금 힘들지라도 뭐 단기에 내가 뭐 계좌에 손실이 있거나 뭐 단기에 매매를 해서 손실을 받거나 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망가져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추석 연휴 직전 정도 혹은 그 근처에 분명히 지수는 바닥을 잡고 또 추석 연휴가 끝났을 때 드라마틱하게 또 반등의 시그널을 내비칠 수 있는 그런 기회 구간도 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10월 달에 다시금 올릴 거라고 좀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다 깨져버리게 됐다면 그러한 기회에 동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한 기회에 오히려 굉장히 그 가슴 쓰리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왔을 때 다시 위에서 아 이제부터 진짜 가는 거야 라고 할 때쯤이면 다시 또 지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이 엇박자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지금 시작은요 뭘 사야 될지 뭘 봐야 될지에 대해서 최대한 매일같이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저도 시장을 보면서 오늘도 뭐 하루 종일 시장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뭐 한숨도 많이 쉬고요.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뭐 나름의 뭐 단타 매매 정도 뭐 당일 급등주 안에서 매매를 또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간에서 스윙으로 잡아갈 만한 흐름을 다 뭐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또한 많이 눌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이 더 눌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구간으로 시기로 저는 좀 바라보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OMC를 앞둔 시장 전반적인 약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하락 시 선별해야 됩니다. 뭘 봐야 될지, 뭘 사야 될지. 지금은 위기 속 기회가 분명히 공존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도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가운데 오늘도 장중 한때 하락 종목 수가 1250개, 70개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지수적으로는 0.83%밖에 빠지지 않아서 지수가 많이 빠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뭐 환율은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시장의 문제가 최근에 고객의 탁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라는 점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속해서 50조 이상을 유지하던 고객의 탁금이 최근에 40조대로 내려왔다라는 점과 거래 대금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어제 이제 8조대, 오늘도 코스닥이 8조대 흐름에서 좀 거래 대금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거래 대금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종목군들이 탄력이 떨어지고 또한 하락할 때 받쳐주는 매물이 없다 보니까 생각 밖으로 종목군들이 더 많이 밀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또 들어올 때는 이 호가가 비어있기 때문에 또 쑥쑥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탄력 있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혜롭게 종목이 떨어질 때 잡아야 될 종목군들은 서서히 잡아보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일 양시장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간밤 미 증시 또한 특별한 의미를 둘 종목이 없는 상태에서 애플은 단순 중국의 예약 판매 호조에 대한 반등 정도 흐름에서 마감됐고 테슬라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 속에 대부분의 종목군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이거는 FOMC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 8월달 외국인의 선물 패턴과 이번 만기 선물 흐름이 완벽하게
커플링하면서 동행하는데요. 외인들은 선물 박스권을 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로 인한 코스피 대형주들의 하락과 2차전지 반도체 중심의 시장 하락이 지속되고, 거기에 더해 로봇, 의료 AI 신약 등 최근 시장에 뜨거웠던 섹터 전체가 지난주 하락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확대되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수적으로 코스닥 기준 121평선을 오래 깨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구간이 깨지더라도 2, 3거래일 내에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깨지게 된다면 조금 더 아래 구간을 매수 포인트로 잡고 물을 타던 신규 매수를 고려하던 계획을 잡고, 깨지지 않는다면 흐름을 지켜보면 되겠죠. 122평선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에코프로가 말 그대로 반등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코스닥의 대형주들 또한 동반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1차적으로는 에코프로가 회복을 해주면서 2차전지 섹터의 반등이 나와줘야 지수적으로는 드라마틱한 반등의 흐름이 나올 거고, 동시에 반도체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최근 반도체나 2차전지나 마찬가지로 뭐 어떠한 호재에도 지금 반응을 잘 하지는 않고 있다 라는 점이 일단 좀 불안 요인인데, 일단 대만은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봐볼 생각입니다. 현 시장 분명 지난주부터 색깔이 완벽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순응하면서 무리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도 잘하는 사람들 뭐 실력 있는 트레이더 등등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단기간에 한 달치 이상의 수익을 까먹은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할 정도로, 네, 이번 9월에 개별 종목 하락, 즉 종목의 하락의 폭이 굉장히 깊음을 저는 몸소 체감을 하고 있고,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저도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회원님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가만히 있다든지 당일에 강한 종목을 본다든지 조금 더 기다려 본다든지 하는 게 지금은 최선의 전략이고, 자기를 방어하는 최고의 하나의 보호 전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색깔이 분명히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시장의 흐름처럼 전략을 수정하고 또 보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수가 이 모양이니 단기적인 이슈가 발생한 테마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쫓아가기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라 장중 강하게 움직이는 대장주를 대응하는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저도 최대한 몸을 사리고 시간에서 오늘은 한 종목 운 좋게 잘 수익으로 비교적 큰 폭의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서 좀 잘 된 것 같은데요. 그거 외로는 별로 큰 의미 없는 매매만 좀 오늘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5G 에이스테크가 상한가를 깜짝 가더니 스타링크 타고, 그리고 이상하게 트럼프 대선 이슈가 제가 볼 때는 더해지며, 과거 트럼프 당선 때 5G 섹터가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 급등이 좀 이어졌죠. 인프라 관련된 이슈 있었고, 당시에는 5G 투자로 인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거였어요. 그 19년도에 KMW가 실적을 엄청 내고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에이스테크 등이 단기적으로 쭉 당기는 이슈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생각을 돌이켜보면 트럼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올해도 약간의 그런 부분이 동반해서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고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5G 관련해서 바이든은 그런 소리를 했죠. 미국의 7% 인구 12% 13%인가 분이 초고속 인터넷을 못 쓴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트럼프도 이런 인프라 이슈를 하기 때문에 이쪽은 양방향에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뒤늦게 좀 많이 들었네요. 그래서 5G 섹터가 그런 의미에서 좀 강했을 수도 있겠거니라는 생각이 오늘 강하게 들었던 장 마감 이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게 그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트럼프가 당선 때, 트럼프가 당선이라는 게 이제 공화당 경선 때 이제 트럼프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증시 전반에는 또 이렇게 좀 칼바람이 불고 또 온기가 부는 섹터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는 해놓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외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 최근 이슈들이 많았기도 했고 기존 유신 등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사실 전일 유신이 갔어야 됐는데 못 갔죠. 이건 재건 협의에 이번에 재건 협의회에 참가한 중소기업은 유신이었는데 그게 한 템포 쉬고 오늘 올라갔고 이 또한 단기 흐름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요, 몇몇 굵직한 몇몇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그 시세가 연속성이 없는 단발성 흐름과 상한가를 가고 신선하지 않으면 갭도 못 두고 박살나는 흐름 등이 많아 투심이 얼마나 약한지를 저는 알 수 있는 시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거래 대금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흔히 기업 가치는 의미 없이 시장의 하락에 공포에 던지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증시가 더 빠질지 아닐지 뭐 그 누구도 알 수는 없겠지만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현금을 유지하시고 내가 지수가 빠져도 가지고 가야 될 근거가 있다면 버티면서 비중 조절하고 아니라면 동시에 빠질 때는 좋은 종목을 갈아타면서 리밸런싱을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정도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많이 빠졌는데 85만원 혹은 그 근처에 반등이 나올지 일단 대만은 한 번에 죽지 않기 때문에 잘 노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뭐 손절을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두 종목 노려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뻔히 저는 한 종목만 계속 볼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종목만 계속 보고 뭐 추후에 아이디어가 바뀌면 뭐 다른 종목 언급도 하겠지만은 봐볼 생각이고, 로봇은 두산에 이제 기관 청약이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뭐 270대 1이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오늘 두산을 개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로봇주가 그로 인해서 많이 빠졌었는데요. 시간 외에서 이제 블랙록이 7조 베팅했다, 외국계가 많이 베팅을 했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두산우가 상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적당히 매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두산우는 저도 이제 시간 외에 두산이 좀 움직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일단 배팅을 좀 쳐봤는데 운이 좋게 좀 상한가에 들어가서 여기로 좀 수익을 좀 내고 좀 일부 한 70% 정도 매도하고 한 30% 정도는 가지고 내일 매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AI 중에 루닛은 일단 최근에 뭐 여러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영국에서 뭐 연구를 하네, 5,000명과 뭘 하네, 뭐 등등의 계속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구나 정도 보여주고요. 코어라인 소프트웨어 폐암 진단으로 전 세계를 전복하겠다라고 했던 포부와 달리 주가가 상장 이후에 곤두박질 쳤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그냥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시간 외에서 이제 한번 공략을 해볼까 하다가 뭐 여의치가 않았어요. 사실 시간 외에서 뭐 개파락을 한다든지 좀 많이 밀린다면 들어갈 계획을 잡고 좀 봤었는데 좀 그러지가 않아서 일단은 패스를 하고 내일장 한번 봐볼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합니다. 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즈 한번 참고해서 주가를 봐보고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면 반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내일 시장 봐야 한다 라고 보여주고, 그 외 뷰노 참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매수한 가격대 근처까지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서서히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는 점점 적당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은 한 6,500억 정도가 이제 맥시멈 정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뭐 실적 바뀌고 점점 뭐 숫자가 찍힐 때 되면은 그 밸류는 올라가겠죠. 지금 현재 적정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데요. 좀 내려오게 되면 좋은 가격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분명히 시장 흐름과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의미 있는 바이오텍이 나올 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과거 이제 뭐 신라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신라젠, 뭐 셀리버리, 뭐 수많은 뭐 그 연구만 하고 돈만 꼬라박고 까먹고 하는 종목군들 말고 돈을 벌고 있으면서 천문학적인 이 R&D 투자를 유지해 오면서 수십 년을 끄집어 왔던 이 회사들이 이제는 실력으로
시장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SC 제형으로 인해서 지금 기대감에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알테오젠은 알테오젠이고 유한양이라든지 한미약품 이 엄청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가 많이 기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처럼 역사를 만들 기업이 탄생이 임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최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집중해서 여러분들 봐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찌됐든 기회가 온다면 좋은 가격이 온다면 좀 사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원전 관련해서 금일 제법 괜찮은 이슈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미국에서 이제 승소를 시켰다. 기하를 시켰죠.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이슈고 넥스트 스텝으로 보면은 합의로 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합의로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내용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갔다. 그럼 내일 정도 다시 보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스타링크와 5G 그러니까 통신 인프라 그리고 네옴시티 그 다음에 알테오젠 정도만 열심히 화려하게 움직였던 시장이고 그간 좀 강했던 포스코 홀딩스가 좀 밀렸는데요. 내일 정도 다시 반등을 해주는지 혹은 2차전지 섹터가 올라오는지 내일 지켜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에는 뭐 두산우가 일단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고 어제 급락했던 STX 그린 로직스가 좀 올라오고 하는데요. 뭐 이거는 좀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아마 보지는 않을 것 같고 두산그룹주 일단 잘 살아 올라오는지 정도 봐야 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내일 가서 또 내일의 시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체크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수 한번 보죠. 지수가 참 무겁습니다. 지수가 참 무거워요. 이 122평선이 깨지게 되면 이런 아래 구간까지 언제든지 밀려도 이상하지가 않죠. 그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122평선을 닿으면 강하게 튀어 올라오고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안 깨고 좀 올라왔는데요.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 기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이 구간에서 이제 헤드앤숄더를 만들어 놓고 깨지는 구간이라 다소 좀 아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60일 이평선을 깨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돌려세웠는데 이번에는 깨지고 이 구간을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오늘 밤 미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깨지게 된다면은 이 구간이 저항이 되는데 저항이 되면 안 되죠. 당연히 저항이 된다. 저항을 만들기 전에 빠르게 튀어 올라와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추세라는 거는요, 이 지수에서 이러한 추세라는 거는 가끔씩만 보는 거예요. 가끔씩만. 지금이 이런 자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깨졌다가 잠깐 깼다가 그 다음날 올린다든지 깼다가 그 다음날 올린다든지 어찌됐든 올렸는데 결국 이러한 장기 이평선을 갭으로 깼다가 여기서 이 이평선이 꺾이는 이평선들이 기울기가 꺾이는 여기도 61선 이평선의 기울기가 꺾이는 순간이 지수의 추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 60일 이평선이 꺾이는 지수의 60일 이평선이 꺾여버리는 지금은 여전히 이평선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꺾였다라고는 보이질 않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꺾일 때는 그때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보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밀려도 다시 올라와서 어찌됐든 반등은 해주는 파동이 나올 걸로 일단은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수적으로 자, 코스피 보면은 뭐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지만은 이 선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반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깨지기 직전까지 올라와서 선물 박스권 그리고 이 음봉이죠. 이 박스권 그리고 맞았기 때문에 선물에서 뚜드러 팼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선물이 최근 이 거래일 만에 그동안
그 최근 샀던 거에 3분의 2를 팔았습니다. 추세적으로 더 빼는지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좀 보죠. 삼성전자 약세 지속하고 있고 21선에서 박스권 그릴지 좀 봐야 되겠는데, 삼성전자는 10월 달부터 엔비디아양 이슈가 있어서 그때 반도체를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뭐 SK 하이닉스도 버티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박스권 플레이 정도 하는 것 같고, 시총 3위인 LG 에너지 솔루션, 예,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죠. 지금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반도체 대형주들보다 더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파스코홀딩스는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강합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일단 21선 근처에서 박스권을 그리는 게 가장 베스트 모습인 것 같고, 에코프로 여기에서 이제 옆으로 기었죠. 옆으로 기었죠. 여기서 길쭉 반등을 하고 밀릴지 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장기평선 구간을 건드릴 때는 순식간에 툭 찍고 빠지는 게 좀 좋은데요. 순식간에 찍고 빠지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서 이 근처에 수렴하고 있다가 올라가는 모습 한번 예상을 좀 하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때의 그림이나 지금이나 뭐 도찐개찐 상태인데요. 워낙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돌릴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종목군들 쭉 보죠. 그 밖에 이제 엔캠 오늘 큰 폭의 추가 하락을 좀 보이면서 주가가 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런 저점 근처까지 많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예상 밖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대 전환사채의 리픽싱 구간이 49,500원입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뺀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질 않지만은, 전환사채 리픽싱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염두를 해두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많이 뺐네요, 이 종목도. 어찌 보면 이런 구간에서 추세를 바꾸고 뭐 10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에도 뺐기 때문에 일단 봐봐야 되고,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 만들고 빠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손절 물량이 많이 나왔을 거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가지고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려 있는데 그냥 들고 갈 생각이고, 어찌됐든 내년까지 해서 뭐 승부가 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해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자 이때 매매를 하고 오늘은 매매를 좀 안 했는데요. 옆으로 횡보를 하든지 깨지든지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뭐 지수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고요. 반도체, 한미반도체 대주주가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또 장내 매수를 만주를 추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려오고 있죠. 그냥 단순하게 61선 지지해 주는지 뭐 이 정도만 봐야 될 것 같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대장주였던 이수페타시스도 쭉쭉 깨고 내려오는지라 보기는 어렵죠. 정확히 헤드앤숄더 만들고 패턴 다 만들고 빠진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빠지게 되면 이런 자리까지 열어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시장 보면은 어제 그때 했던 롯데 손해보험이 일단 이연상을 좀 가버렸는데요. 3조의 매각가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는데, 사실 약간 좀 부담은 되긴 합니다. 매각이기 때문에 이제 매각이 사실이 아니다, 혹은 매각이 좀 지연됐다 뭐 등등의 이슈에 의해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던 엔텔스, 스타링크로 좀 올라왔는데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좀 떠 있는 상태죠. 많이 올라왔고 강하게 좀 치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떴던 종목은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마 보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요, 최근에 거래 대금도 많았고, 그래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저는 매매로 잠깐 보진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뭐 오늘 돌려줬던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뭐 상한가 가고 뭐 돌려줬던 이 구간들, 매물을 했던
거래가 많이 터졌던 구간 정도에서 한번 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뭐 KT, CS라든지 같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대장 위주로 계속 종목은 체크만 해놓고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이 원전 이슈로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요. 시가가 좀 5%대 떠서 시가에 좀 보기는 그래가지고 매매는 좀 못했고, 그냥 회원님들한테는 17,700원 언급을 했었는데 아침에 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흐름이 17,700원 아래 정도에다가 걸어놓고 했는데, 반등할 때 여기 순간 이렇게 좀 치고 올릴 때 그냥 얼마 안 됩니다. 0.5% 정도인가 수익으로 좀 나왔고요. 이 구간에서 굉장히 흐름이 좀 남잡했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17,700원 이 자리 완벽하게 돌파를 하고 이런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가서 매매를 했으면 그나마 좀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왜?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이때는 마이너스였고 쭉 빠지다가 그 10시 무렵 해가지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플러스로 돌립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고 매매했다면 이 종목은 오늘 해볼 만은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우리 기술이 아침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좀 올라갔던 종목이라 우리 기술을 이제 매매는 좀 했었고요. 여기 밀렸을 때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잠깐 들어갔다가 여기죠. 한 이 정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 잠깐 들어왔다가 뭐 수익으로 일단은 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눌릴 때 네, 이 자리인가? 아무튼 뭐 여기 언저리 겁니다. 여기 언저리에 여기 이제 1분봉으로 이렇게 쭉 펴서 보면 여기서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올 때 여기서 좀 들어가서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봐야 되나? 그래 보면 여기서 조정에 사서 이 조정 파동이구나. 여기 조정 파동에서 이렇게 사서 이렇게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왔던 것 같고, 이 원전 이슈가 괜찮아 보였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시장에서 잘 반응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한신기계가 대장이었고 사전기전이 대장이었는데 오늘은 우리 기술과 BHI 정도가 양봉 마감을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내일 뭐 원전이 움직였을 때 이런 종목군들, 오늘 양봉으로 세웠던 종목군들이 다시 올라가는지 정도 체크를 해보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지가 나오면서 방향을 바꿀지 정도를 체크를 하면서 내일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5G가 매우 셌습니다.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뭐 오늘 상한가를 또 이 어려운 장에서 빠르게 상한가를 좀 만들어 줬는데요. 사실 특별하게 이슈는 많이 없었는데 워낙 주가가 많이 쌌죠. 예, 2,000원도 안 되는 구간에서 지금 단기간에 100%가 올라 버렸으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올랐구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KMW 뭐 상한가 집어넣고 뭐 솔리드 또 오늘 거의 20% 가까이 올렸기 때문에 이 중에서 사실은 솔리드라는 기업만 그나마 좀 시가도 멀쩡하고 회사도 멀쩡하게 굴러가고 있는데 뭐 에이스테크, KMW 그냥 바닥권에서 올라간 정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하게 매매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관찰 정도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쪽에서 매매를 안 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지라 계획이 없었으니까, 말 그대로 매매를 할 계획이 없었으니까 매매를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보면은 이제 센서뷰가 스타링크 관련해서 좀 이슈를 좀 만들었었는데 오후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수급이라든지 내용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막판에 이제 조금 급등하기 전에 좀 들어가서 여기 좀 눌릴 때 들어가서 뭐 단기간에 이제 좀 강하게 올라왔길래 이때 뭐 수익을 좀 실현하고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는 좀 반등 없이 좀 올라가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도 시가총액이 1000억대 종목인데 오전에 이미 거의 거래대금 1500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봐볼 만은 했겠다 정도 생각이 들지만은 뭐 생각보다는 강하게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위에 이 매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 오늘 보면 그 코어 라인 소프트와 루닛 이런 의료 AI 종목군들이 나쁜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루닛도 뭐 나쁜 흐름 아직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세구나 라는 생각이 좀 했었는데, 오늘 코어라인 소프트가 어제 거의 급락 수준으로 빠졌다가 오늘 길쭉 반등은 그래도 제법 해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앞 구간의 저항이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가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오전에 이렇게 하고 이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 그다음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흐름이고요. 이 박스권을 돌리는 자리 이렇게 있는데, 내일장은 뭐 시가나 이런 걸 볼 생각은 없고, 사실 오늘 시간 외에 저도 장 마감할 때 회원님들한테 많이 밀리게 되면, 시간에 밀리게 되면 한번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 그 근거는요 박스권이고요. 내일 이 박스권 예를 들어서 개파락으로 내려와서 이런 자리들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번 봐볼 것 같아요.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한번 봐볼 생각이고, 그렇지 않다면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뭐 짧게 매매 한 두 차례 정도 했는데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의 뭐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여기서 한 2%, 여기서 0.5% 정도 수준이라 뭐 의미 있는 뭐 매매는 없었습니다. 이 시가 앞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는 매매라 의미 있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여기서 뚫고 갔으면은 봐볼만 했겠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이런 건 있고요. 그냥 이거는 차트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처럼 해준다면 보는 거고, 아니면 안 보면 그만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안 보면 그만일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요. 최근에 이제 뭐 뷰노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가치를 따졌을 때 이제 의료 AI, 그냥 신약 AI 쪽은 테마성이 짙고 이벤트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확실한 성장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의료 AI 진단 관련해서 그간 강하게 올라왔고, 그동안 너무 비싸서 못 샀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69,000, 7만원짜리 종목이 또 다시 빠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 4만원까지 와버린다 라고 하면 한번 봐볼 수 있죠. 고점 대비해서 40% 밀려준다면은 일단 좀 물리더라도 한번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구간까지 빠지게 된다면 일단 한번 봐볼게요. 그 윗 구간은 오버 밸류, 지금은 이제 정상 밸류에 조금 더 가깝겠다. 뭐 당연히 지금 올해의 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게 뭐 정상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미래의 성장성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주초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시장은 성장에 베팅을 한다, 성장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제 발언과 일맥상통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VT 너무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그 기존에 매수했던 금액에서 이제 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했죠. 수익금 포함해서 이제 6, 700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중에서 또 반을 팔았네요. 굉장히 많이 올라줬는데 오늘도 올라올 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매도를 좀 하고요. 와, 여기까지 올라올 줄 몰랐네요. 여기까지는 올라올 줄 몰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다음 구간은 뭐 22,000, 24,000원 정도 돼 보이네요. 좌우지간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엄청난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장에서. 그래서 뭐 거의 이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평단이 제가 8,000 얼마였으니까 많이 올라왔죠. 일단은 좀 뭐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주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내일은 지수가 얼마나 빠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시장 대응의 전략을 조금 더 내가 매수할 시점을 좀 늦춘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조기 정상화 됐을 때는 어떤 종목을 먼저 봐야 된다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지금은 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뭐 저 포함해서 다들 어려운 시장 속에 있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잘 생각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나쁘지 않다. 유한양행 좀 밀리면 봐볼 필요가 있다. 지하이노베이션도 보고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종목은 유한양행과 뭐 좀 더 간다면 한미약품 정도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이 오늘 뭐 매각 뭐 이슈 찌라시마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좀 급등을 했는데,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좀 들어가서 조금 얻네요. 여기 박스권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가서 뭐 수급이 좀 빠질까봐 이상하네 여기서 들어갔는데 이 돌파해가지고 한 2점 몇 프로죠.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2점 몇 프로인데 밀릴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보고 있다가 그때 뭐 돌파 매매 정도 했는데, 뭐 시간 외에 갑자기 첫 타임에 급락을 해서 시간 외에 좀 샀습니다. 시간에 사서 올라가는 거 보고 뭐 이런 구간부터 분할 매도 좀 하고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했고, 두산우가 예상 밖으로 오늘 많이 밀렸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참 기가 막히게 또 시간에 반등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뭐 두산은 이때 한번 매매하고 오늘은 뭐 시간 외에서 들어가서 이제 운 좋게 좀 싸게 잘 잡혀가지고 뭐 상한가에 한 70% 날리고 나머지는 내일 보면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매매하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좀 다소 늦게 업로드가 돼서 늦은 시간에 시청하시는 것 같은데, 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힘든 장 다시들 조급함 느끼지 마시고 지금의 손실보다도 좀 더 싸게 사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자, 다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정부 박사였습니다.